이마가 바람이 너무 좋고 저 단풍 봐봐. 오솔바람. 진짜 이쁘지? 40주년 기념 웨딩차를 촬영 온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또 이렇게 가운데 산책길이 다 그때 만들어졌네. 우리 일로 갔어. 어? 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딴 여자하고 왔는 게죠. 이제 알 것 같아. 강천산 이런 곳이라는 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냥 오로지 나만 좋아갖고 아무 그 감각을 잃었구만. 나중에 결혼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설거지도 사실 안 해보고 살았는데 글로 큰 며느리를 못 간다. 우리 엄마가 막 딱 하면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또 돌아.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나 마음이 또 이쪽으로 기어라. 그쪽으로 왔다리를 진짜 오랫동안 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남자다시피 같이 죽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일방적이었지. 아우 너무나 물이 맑다. 정말 아우 엄마 물고기도 있어. 어디가? 아 좋다. 송사리 같은 거 있다. 아 물 그 시원하다. 안에. (82년) 82년 11월 21일. 21일. 알고는 있는데 이 세상에 결혼기념일 한 번 안 챙겨 살았어. 아, 그걸 챙기면 또 40년 됐다, 50년 됐다 하면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면은 괜히 우울해지고 늙어가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 아이고 말도 좋네. 우리가 여기 와서 들었던 노래는 기억이 나나? 정말 좋은 노래였는데 뭐였지? 남궁옥분. 남궁옥분의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말했나? 영웅이가 옛날에는 막 이어폰을 갖고 자기 귀에다 하나 꽂고 나도 하나 꽂고 둘이 그 버스 속에서 막 그 생각이 정말 새로웠어.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금자가 좋아한다든가 좋아하는 어떤 그 풍의 그런 어떤 스타일의 그 노래가 있다든가 하면은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죠.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뿐이라는데 그 말 믿어도 되냐? 누가 할 소리야? 싸웠어? 말 이쁘게 하기. You and me in the moonlight. 정말 좋다 여기. 아우 세상에 희망아 이거 봐봐라. 갈 때도 있고 노을 지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젊을 때도 좀 돌아다닐 걸. 사실 자기 반성해야 돼. 어른들 모시고 살고 하는데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어. 젊을 때는 또 젊을 때 나름대로 바빠갖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라도 진짜? 재밌게 이제 그럼 남은 여생 이제 재밌게 사는 거지 뭐. 진짜지? 에? 별거 있어? 여기가 용골산? 용걸산 하늘길. 뭔 우리 이제, 하늘길? 응, 저번에 근데 등산하는 거야? 원래 해하는데? 아니요 등산 못해. 등산을 해야지 봐. 저 얼마나 꼭대기 멋있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커피를 내려줄게.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셔. 무슨 등산이요? 말도 안 되지. 에헤이. 저 건너니까 해줘서 가도 못해. 예, 본업을 하네. 그럼 또 매일 나와서 이거 작업고 싶네. 큰일 났네. 아니. 그럼 만경강 뚝이라도 가서 이거 그러면 참말이요. 모종에 가서. 저 모종에서라도 할까? 어. 그러면 아 너무 좋은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모닝 커피를 그러니까. 그러면 모종에 가서 하면 되겠다. 그렇지.
많이 넣어서 진하게. 엄청 진해. 저희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커피라 그런지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내가 타줘서 더 맛있지. 훨씬 맛있다. 이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던지더네 우리. 사랑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 마시는 커피 맛 진짜. 응? 여기 너무 좋다. 그럴싸한데? 갈 데가 그냥 쫙 있고 강물이 흐르고. 진짜 우리 영원히 추억에 남을 것 같아. 그치? 커피라도 내 손으로 대접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런 기회를 준 남편에 대해서 고마워가지고. 남편 별명을 킹이라고 해야겠네. 킹? 금자의 히어로. 여긴가 봐 여기. 다 왔어요. 내리세요. 네, 아이고 세상에 너무 좋다 여기. 어머나, 야 희망아 정말 경치 너무 좋지. 어머나 여기 어디야? 진짜 좋은데? 아유 세상에 어떻게 여기도 알고 이렇게 와준 거야? 우리 남편 대단하네. 아이고 고마워. 짱이네 짱. 오늘 인제사? 아까까지만 해도 안 했지? 응? 정말 좋고 새롭고 다시 시작이 되는 기분? 없어진 낭만이 남편한테 다시 오는가? 막 이런 생각. 우리 이거 어닝 이거 치는 거 우리 집에도 전문가잖아. 내가 요 정도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또 안구장나게 잘해. 걱정돼. 됐습니다. 좋네. 아우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제 방 됐네 진짜. 자, 불 한번 켜볼까요? 네 켜보세요. 자, 킵니다. 됐습니까? 야 멋있다 분위기 있다. 진짜 좋네 이거. 이 차를 사야겠네. 어우 진짜 너무 호텔 같아 호텔. 야 할아버지가 지금 이거 허니랑 몸부담을 치고 있는데. 야 자동으로 올라간다. 오, 야 좋다. 참 잘 만들었네. 서도 돼? 오, 서도 된다니까. 엄마 얼굴 보게 밖에 보이나 보자. 아우 진짜 좋다. 야 희망아 봐봐. 완전히 진짜 이거는 호텔도 너무 좋은 호텔인데? 특급. 왜 그냥 이런 산속에 이런 호텔이 없잖아. 너무 좋은데? 아우 정말 좋다 이거 차. 야 희망아. 야 정말 여봐 하늘도 다 보인다. 야 대단하다. 신혼여행 온 것 같아. 진짜 바람통하게 신혼방 같네. 우드등도 나오고 신혼방 같아. 등도 지마음대로 안 좋은 사이도 정말 좋은 사이가 될 것 같네. 여기 멀어도 있는 게. 가까워지고. 차가 조그마하게 딱 어쩔 수 없이. 멀어도 가까워. 이 또 잘 떨어지니까 되고. 멀리 갈라 할게요. 이 좋은 생각 났어. 뭐 결혼기념일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가지. 1년에 한 번씩. 오케이. 진짜? 응. 약속. 그 대신에 확실히 잘해야 돼. 할아버지가 약속했는데 지키려가 모르겠다. 희망아 너한테 일를게. 안 하면. 시장까지 정말. 찍었어. 시장까지 찍었어. 폭사도 이할란가? 아니 근데 우리 뭐 먹어요? 아, 다 내가 준비해 왔다니까. 근데 먹을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대하시라. 밀푀유 나베 이런 거 먹어봤어 자기? 아니지. 아이고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얼랑가나 모르겠네. 물 얼마큼 써야 되는 건 알아? 나름대로는 다 공부해갖고 왔어. 진짜? 그럼. 뭘 잘못 먹었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안 던지더면 걱정되거든요 나이 먹어갖고. 글 설명서 읽어봐. 시초라고 써있나?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물에 시초라고 써있네. 그게 그 시치라고 그랬을 거야.
큰 게. 시치하는구나. 요거 어디가 이거 거기 빼면 돼 있잖아, 자기. 그거. 이거 빼면 돼 그냥. 이건 상관없어. 이 봉다리 못 뜯어서 또 못 먹겠네. 대충 물에다- 씻으면 돼. 아이고 또 원래 다 시커먼 씻은 거야. 거티 나오는데. 핏물을 빼야요. 아이 그게 자 알았어 봐. 핏물을. 한 뒤에 아까 나 뭐라고 하지 고기가 말고. 요리를 얻어먹는다고 내가 꿈을 꾼 것이 그렇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보면 설명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는 복잡하네요. 저게 보니까. 샤브샤브 먹듯이 그냥 먹여야겠어. 나베고 가베고. 희망아. 있어. 야,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디서 본 것은 있는 게벼. 뭔가 꼭 깜냥이 신용을 한다 야. 공부 좀 했는 겠다. 뭔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어때요? 그 생각보다 맛있네요 맛은. 공부하려고 엄청 했다니까. 아, 맛있다. 자, 죽인 아닌데 그거 버섯이라도. 어때요? 그쪽이 더 맛있네. 진수성찬이다. 아니 근데 음. 아까는 신나더만 먹은 게 맛있네. 그럼, 아이고 깜냥해. 깜냥이 참 머리 아팠구만. 이제 앞으로도 자주 좀 해줘봐. 일주일에 정어까 일주일에 3번? 깎고. 완전 이제 삼순이, 내가 이제 삼순이 만들거든, 잘못하다가. 그렇지 삼식이가 이제 그런 때도 있어야지. 삼순이도 되고 삼식이가 이제 삼순이를 챙겨야지. 아, 맛 시원하다. 그래도 그런 것이 헐지랑 알아요. 내가 보니까 신통하게. Northern lights in our skies, plants that growing. Open your mind.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었네. 40년 만에 처음 갖는 시간인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동안은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딸 때도 물론 행복하고 좋았는데 오늘 자기가 손수 나를 위해서 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행복했지. 언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준 적이 없지. 양심에다 손을 넣고 생각해봐. 없잖아. 맨날 너무 편만 들고 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좀 그 옛날 연애했던 그 생각이 참 들어서 행복한 날이었어요.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지. 있지. 기울어져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난 몰래 달랬지. 사랑 누가 말했나. 어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한다. 젊을 때는 후회됐는데 그래도 이만한 남자는 없지. 어영부영하고 막 말 앞세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진중한 사람이고 기분을 잘 지키고 사는 남편. 그게 바로, 그랬던 거지. 그게 바로 오늘이 있었던 그런 하나의 계기가 계기래요. 된 거야.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최금자는 나의 보배다. 나를 그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여보 알지요. 내가 맨날 안다. 아니 내 맘 알지요. 이렇게 하는데 내 맘 알지요. The sky is gold. I hug.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숲을 찾아서 포항시 흥해읍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숲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요.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만나볼 숲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사방기념공원에 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숲을 탐방하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사방기념공원이 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이제 가꾸고 아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방기념공원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사방 사업을 했던 걸 기념한 건데 그 전에 제가 사방 사업이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사태나 이러한 어떤 그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로 어떤 그런 심어서 조성한 거죠.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방기념공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방사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곳 사방기념공원인데 맞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한 70년대부터 이 사방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방 사업이죠. 사실 포항은 떡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퇴적암인데요. 네. 그런 떡돌이 잘 부스러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기엔 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70년대 중반에 이제 사방 사업을 해서 녹화 사업의 성공 사례로 이곳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휴식 장소로도 근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사방기념공원 지금부터 제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975년부터 5년간 매년 360만 명이 투입된 포항의 사방 사업. 그 결과 총 면적 4,500헥타르에 이르는 땅이 녹색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오늘날 포항의 푸른 숨을 불어넣는 숲의 의미를 이곳에서 되새겨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펼쳐진 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보이고 또 포항의 자랑이지요. 동해바다가 멋들어지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방기념공원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와 있는데 이곳에 또 매력은 앞에 있는 동해바다. 네. 그리고 높지 않은 산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하니까 힐링의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공원 조성 그 목적이 되겠죠. 70년대에 우리가 사방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불로 또 그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훼손되는 공간에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숲을 탐방하고 있는데 숲의 목적이 나무를 가꾸고 이제 숲을 보호하는 것처럼 네. 이러한 것이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다도 바라보이는 이러한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힐링의 장소도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정돈된 공원이구나, 숲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나무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다양한 나무들이 눈에 띄네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좀 황무지일 때는 처음에 이제 심기 좋은 나무도 이제 소나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는 아예 이 떡돌의 토양 상태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아예 이쪽에다가 연인원 엄청난 인원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5년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예 흙을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됐을 때 소나무를 주종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재 이후에는 좀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평지도 있고요. 산책하기에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요. 참 좋습니다. 네. 예. 이 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사방 사업 현장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황무지의 복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방 기술인들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의 땀방울이 지금의 푸른 포항을 만들었겠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있는 공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기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이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책으로나 이렇게 글자로나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보면 더 느낌이 오는데 네. 특히 이 공간에서의 그 장점은 당시 70년대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디오라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보면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건물도 조그만 미니어처처럼 만들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사방기념공원에는 그 당시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트럭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교육의 현장에 걸맞게끔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때는 이랬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요즘 뭐 젊은이들 혹은 아이들에게는 산책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불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 70년대를 살아셨던 분들에게는 그 역사를 더 추억해 볼 수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기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헐벗은 산들을 푸르게 변신시킨 사방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아둔 실내 전시실부터 찍는 대로 인생사진이 되는 포토존까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네, 앞서서 당시 사방사업 당시에 뭐 있었던 기념비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조형물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 기념공원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념관도 멋지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러한 전시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있는 곳이 기념공원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마을숲과 공원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마을숲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세월이 누적되면서 더 자연스러워진 공간이고요. 그렇죠. 이런 공원은 이제 물론 더 숲보다는 인공미가 더 있지만 이런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고 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간만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닿고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닿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미가 또 만들어지는 것도 인공적인 공원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요, 뭐 이 공간의 또 장점이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예, 바로 앞에 이제 우리 오도리 해수욕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산 멀리 조금 멀지 않습니다만 곤륜산이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도 하고요. 이 포항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안에 또 이런 그 사방기념공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또한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멋진 카페와 말씀하셨던 오도리 간이해수욕장, 멋진 해수욕장까지 주변에 품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쉼으로, 휴식으로, 휴양으로, 힐링으로 찾아오시기에 이만한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동해안과 또 멋진 숲들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했던 숲여행. 여러분도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숲과 바다가 선사하는 힐링을 즐기고 싶다면 포항 사방기념공원으로 떠나보세요. 책을 매개로 그다음에 이 시대적인 것들,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들, 인문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하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랜선 클럽 굿모닝은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아침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자기가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증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침 인증까지 하시고 서로 그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문장을 한 문장 남겨주시는 것까지 인증을 하는 그런 매일 아침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모임의 오프 모임이 월에 한 번 있는데 오늘 그 모임이 있었고요. 항상 한 2시간 정도 저희 쉴 새 없이 얘기하는데 서로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을 만큼 저희한테는 진짜 휴식 같은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오고 싶고 또 와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책과 함께하는 공간이고 또 커피 또한 함께 있으니 이 공간은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진석 교수님의 그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안온한 것에만 머물러 있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 나아가서 어떤 경계에 서는 기분으로 도전하고 그다음에 시대를 읽어가는 그 능력을 스스로가 공부해내고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5년 반 정도 책방을 운영한 그 재미난 에피소드를 섞어서 저의 생각들을 책으로 한번 엮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띠리리 선비란 자고로 이 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법. 배고파. 뭐 없나? 방송 경력 25년차 컨셉장인 뽀글이 최기정. 오늘은 글 쓰는 선비로 변신. 아니 그런데 이 글 공부를 너무 해서 그런가 배가 좀 출출하네. 옳거니 그렇지. 오늘은 이 그럴 문, 이 글자에 어울리는 음식을 맛봐야겠구만. 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오늘의 기정사실. 그럴 문에 딱 맞는 음식. 경상북도 안동 선비들이 사랑한 그 음식을 찾아 떠납니다. 딱 봐도 내륙 지방인 경북 안동. 이곳에서 사랑받는 특별한 해산물이 있다는 게 사실인지 전통시장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자고로 이 안동에서는 이 중요한 날, 경사스러운 날, 이런 날에는 꼭 들어가는 음식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요? 무엇일까요? 하면은 무엇입니까? 문어가 최고죠. 안동 문어는 제사, 경사, 조사, 잔치할 때 문어 빠지면은 이게 잔치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어가 많이 올라갑니다. 문어 사랑이 정말 남다른데요. 해산물에 비늘이 없으면 제사상에 못 올리지 않나요? 제사상에 이 문어가 올라간 이유, 그건 무엇이요? 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높은 뜻, 그럴 문자에 이제 생선 어자를 쓰는 선비를 뜻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올림으로써 정성을 다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는 그 제사 음식에 문어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어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옛날부터 손님상에 문어를 올렸던 이유. 이 정도 귀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양반들의 자부심 아니었을까요? 이야, 문어 한 번 쉬라고만. 이보시오, 주인장. 네. 곧 있으면 우리 집에 제사가 있어. 그래서 이 조사님들께 문어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좋은 문어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시오. 문어가 좋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발판이 아주 일정하게 또렷하게 나와야 되고
만져보면 이 문어가 탱글탱글 색깔도 이렇게 붉은스름하게 아주 이쁜 색깔을 띠고 있어. 이게 제일 좋은 문어입니다. 야, 안동에서 좋은 문어 잘 알고 있으니까 맛 좀 보여주시오. 네, 맛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호. 꼼꼼한 내장 제거부터 삶는 시간과 불의 세기까지 사장님의 숙련된 노하우가 들어간 안동 자숙문어. 찬물에 식혀주면 끝이라고요. 방금 삶은 문어인데 한번 잡숴보세요. 고맙소. 네, 그렇다면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아이고 탱글탱글. 탱글탱글. 입속으로 내 안동 문어. 세상에나 탱글탱글 쫄깃쫄깃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단맛이 쫙. 문어가 맛있는 걸 두말하면 잔소리. 그런데 손님들은 대부분 생문어보다 삶아둔 걸 더 많이 사간다고요? 옛날의 문어는 물론 생물로도 올 수 있었겠지만 생물로 올 수 있는 환경보다는 이제 건어물로 제사나 귀한 손님 상에는 올리는 그런 풍속도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제 수송 수단이 좋고 하니까 그 문어를 이제 숙회 형태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우리 대표적인 이 지역의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문어 숙회 한상 차림이 완성됐네요. 소스는 익숙한 초고추장. 아이고, 야, 이게 문어에 그 향이 납니다. 문어에 아주 그냥 고운 향이요. 쫄깃쫄깃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요. 안동에 문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무엇이요? 안동에는 간장 소스에 찍어 잡수면 더 맛있는 문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 초고추장이 아니라 예, 간장에. 간장 소스. 양념 간장에 문어를 찍어 먹으면 더 깔끔한 맛의 문어 숙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먹었다. 이렇게 문어를 먹고 나니까 왠지 글 공부가 더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구만. 그럼 이제 밥배를 채웠으니 디저트 배를 채우러 한번 가보시겠소? 어디 계시오? 이리 오시오. 이보시오, 주인장. 이곳에 문어 디저트, 문어가 들어간 디저트가 있다는데 참말로 있어? 그게 도대체 무엇이오? 바로 이겁니다. 문어로 만든 문어 모양 쿠키. 문어 모양 쿠키 기정사실. 세상에나 정말 모양이 문어요. 아니, 이 쿠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이오?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쿠키 재료들. 이 가루는 갈색 설탕이겠죠? 문어 디저트라더니 보면 볼수록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일반 버터 쿠키 만드는 방법과 뭐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어가 보이질 않소. 아니, 이거 그럼 모양만 문어 모양 쿠키인 것이오? 맛도 그런 것이오? 방금 못 보셨어요? 문어 가루고요. 문어를 오븐에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반죽에 같이 넣으면 맛도 모양도 맛있는 문어 모양 쿠키가 됩니다. 썰기만 하면 되는 문어 조각이 아니라 몇 번을 갈고 채를 쳐서 가루로 넣는 이유, 최대한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어 디저트 2종류. 요즘은 문어를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쿠키, 빵으로. 마스크를 썼는데도 문어 향기가 솔솔 나는구려 그래. 네, 드셔보세요. 알겠소이다. 네. 과연 맛은 어떨지? 안동 선비를 닮은 문어 쿠키와 쫀득한 건문어가 씹히는 문어빵. 최기정 씨, 그 귀여운 문어 모양 쿠키는 어떤 맛인가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아니 그런데 문어의 향기가 크게 나진 않고 향긋한 쿠키 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문어가 가루로 들어가 있습니다. 씹기 좋게 부드러운 쿠키와 씹는 맛이 살아있는 문어빵. 좋아하는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겠네요. 주인장,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문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저트 쿠키와 빵으로 만들 생각을 다 하셨소? 우리 아이가 문어를 좋아하는데요. 간편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문어빵과 문어 쿠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든요. 문어를 먹으면 늘 좋은 성적을 내고 오더라고요. 오호, 모양도 이쁘고 맛도 있고 거기에 영양까지 또 하나 좋은 기운까지 담겨있는 이 문어로 된 다양한 디저트. 나도 더 많이 먹고 올해는 꼭 장원급제할 것이오. 네, 많이 드시고 꼭 급제하세요. 몸을 낮춰 생활하는 습관과 선비에게 중요한 먹물을 품고 있어서 양반 고기로도 불리는 문어. 귀여운 모양의 눈도 즐겁고 달콤한 향기에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혜의 상징이자 선비의 상징인 문어. 안동 문어에 좋은 기운 보내드릴 테니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원하는 좋은 성적에 딱 붙으시길 바라겠소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안동 사람들의 문어 사랑 기정사실. 아휴, 힘들다 힘들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분 업 시켜드릴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에 가게 되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힐링의 시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달콤함의 대명사, 한 입만으로도 행복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초콜릿. 뻔한 달콤함이 아닌 상대방의 취향에 따라 기념일에 따라 직접 만드는 세상 가장 달콤한 선물. 지금 만나보시죠. 작은 선물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덩달아 바빠진 이곳. 졸업과 새학기 시즌인 요즘은 더욱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어유, 감사합니다. 네. 저 올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 야, 이게 뭐야? 이 꽃다발이 아니라 초콜릿으로 만든 꽃다발이. 저는 살면서 진짜 이렇게 초콜릿 꽃다발 처음 보는데, 근데 이게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것도 다 초콜릿이에요. 저게 다 초콜릿이라고요? 네. 초콜릿은 주 원료인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기도 하지만요. 무엇을 첨가하고 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모양과 맛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초콜릿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초콜릿의 매력에 빠진 쇼콜라티 황혜빈 씨도 영감을 얻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은 기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초콜릿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초콜릿의 종류만 무려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초콜릿이 있다면? 커피 좋아하세요? 전 커피를 별로. 근데 이거는 네. 드셔보시면 커피를 좋아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얘는 에스프레소 봉봉인데 네. 에스프레소가 3mm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쓴맛이 나다가 네. 끝에는 초콜릿이랑 어우러져서 네. 카페 모카 같은 맛이 나요. 대신에 한 입에 드셔야 돼요. 입안을 강타하는 에스프레소의 진한 쓴맛. 흥나오네. 하지만 곧바로 찾아오는 초콜릿의 달콤함에 녹는다 녹아. 이게 커피의 맛이라면 저도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맛있네. 진짜 커피 잘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혹시 또 있어요? 혹시 술은 좋아하세요? 소문 났나요? 이 생초콜릿이 네. 흑맥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게 생초콜릿이에요? 네네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생초콜릿.
제조 후 3일 정도의 숙성을 거치면 그 맛과 식감은 비교 불가. 쫀득쫀득한데요? 네네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쵸. 달지 않고 식감이 젤리와 초콜릿 사이 정도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녹아서 또 사라지네. 이 맛있는 초콜릿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은 게 저도 혹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가능한가요? 네네네. 가능한가요? 네네. 초보자도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야, 작업대가 좀 특이하네요. 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에서 원래 작업을 해요? 네. 온도를 차갑게 식혀줬다가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식히려면 이런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작업을 해야 잘 식거든요. 어떤 거 만들면 됩니까? 망디앙이라는 초콜릿이고요. 네. 영어 이름은 스튜던트 하버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먹은 밥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 만들기 중에 레벨이 0이에요. 저를 너무 쉽게 보신 거 아니에요? 녹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은 제가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수제 초콜릿 처음 만들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알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삼순이가 초콜릿을 만들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게 되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할머니가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김삼순이 되어서 현빈 씨를 만날 생각이 아니셨나요? 자, 초콜릿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단계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초콜릿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서 여기 위에 작업대를 이제 불로 이렇게 닦았고 그리고 3분의 2 정도를 대리석 위에다가 붓겠습니다. 어이구야. 흐르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야. 이건 다크 초콜릿이고요. 카카오 함량이 59%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크래퍼라고 하는 도구고 얘는 스파츌러라고 하는 도구인데 빗자루 쓰레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빗자루, 얘는 쓰레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탁구채 잡듯이 좀 쥐면 되고요. 얘는 편하게 잡는데 대신에 세워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펼쳐서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식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얘를 이제 가운데로 끌어모으면서 끌어서 밑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뒤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뒤로 한 번.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초콜릿이 온도를 안정화시켜줘야 맛있고 예쁘게 탄생을 하거든요. 쭉쭉 펼쳐서 이제 가운데로 뭐가 강아지 펼치듯이 쭉 쓸어 담아. 잘하시네요. 처음 치고는 잘하시네요.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하신가요? 식히지 않은 초콜릿이랑 합쳐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섞어주는구나. 분자가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초콜릿이 과학이네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이제 해야 되는 이 거거든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 맞아요. 밥 먹는 손에 엄지검지 사이에 이 짤주머니 매듭을 이렇게 껴줄 거예요. 이렇게 껴주고 밑에 손은 이렇게 휙 들어주는 손이에요. 커트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위에 손으로 짜고 밑에 손으로 들고 짜고 들고 짜고 들고 이렇게 짤주머니를 잡고 바닥에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입구를 꾹 눌러서 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짜주고 살짝 흔들어서 윗면을 조금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토핑들을 올려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토핑 올릴 때 이제 약간 욕심을 많이 부리셔서 많이 올리시면 굳힌 다음에 토핑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넓게 펼쳐서 색깔만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방법만 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수제 초콜릿.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으니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야, 이게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네. 소중한 분들한테 초콜릿을 선물 많이 하셨겠어요, 선생님께서는. 네.
저 남자친구한테 선물 많이 했죠. 그 남자친구가 지금 혹시? 예,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빈이신가 봐요. 예, 맞아요. 현빈 씨에게.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 네. 초콜릿은 사랑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랑을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굳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거는 다 굳었어요. 네. 템퍼링이 잘 됐기 때문에 네. 1, 2분 안에 다 건조가 끝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완성. 이렇게 잘 만든 건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나거든요. 오, 지금 제가 제대로 잘 만든 거네요, 지금. 네네네. 먹기가 아까운 그런 네.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제가 만든 초콜릿 먹어볼게요. 망디양이 과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공주. 나는 모르게 혹시라도 소중한 분들에게 뭘 선물할까 고민하신다면 직접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은 수제 초콜릿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눈과 입 모두가 즐거운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으랴. 정성이 담긴 수제 초콜릿으로 소중한 이들에게 행복의 시간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